네, 안녕하세요. YBM 파워텍 박혜원 강사입니다. 실제 시험 기출로 확실하게 출제된 이력이 있는 100% 보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어느 회차에서 나왔었던 8세븐 다중지문 강의고요. 제 교수법이나 티칭 방법의 노하우가 녹여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실제 시험 기출을 우리가 알아야 또 분석이 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 한 세트의 폼에서 제공되는 176에서 200번 다중지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보고요. 정답이 나오는 과정, 도출을 제가 도와드리는 식의 간단한 해설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176번서부터 다중지문 시작이고요. 176에서 180번까지는 더블 패시지. 일단 이중지문이 첫 번째 거가 나옵니다. 글의 속성이 두 개가 엮여 있죠. book review하고 이메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book review는 책에 대한 서평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섞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What is indicated about Miss Hanson's novel? 이렇게 돼 있죠. 근데 novel이라는 말이 소설책이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럼 book review에서 연관된 내용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걸 시사를 담고 첫 번째 지문을 얼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me 땡땡 Mystery in a Minor Key 여기까지 약간 글씨체가 좀 눕혀져 있죠. 이렇게 이탈릭처럼 약간 눕혀져 있는 것 자체가 작품명 통째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Rome Mystery in a Minor Key 여기까지가 책 이름이에요. 그리고 책 이름이나 예술작품 뒤에 바이가 붙으면 이 사람이 저자예요. 그래서 마르티나 한센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고 서평을 쓴 이 리뷰한 사람 이름은 마이클 슈라예요.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마이클 슈라가 쓴 거예요. 그래서 Rome 땡땡 Mystery in a Minor Key 라는 책, 마르티나 한센의 베스트셀링 소설, 되게 잘 나가는 책이죠. Was inspired. 이 책은 영감을 받았는데 by a true story, 한슨 read가 되는데 read 있다죠. 근데 한슨이 읽은 스토리예요. 명사, 주어, 동사가 되면 그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그 명사를 꾸미듯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헨슨이 지역 잡지에서 우연히 읽었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만든 소설인데 이게 베스트셀링인 거죠. The novel, 이 소설책의 줄거리가 나와요. Story of Eva Lombardo라는 사람이 이 소설책 주인공 이름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Italian descent가 나왔네요. 쉬운 단어가 아니고요. descent는 하강 곡선,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가문, 혈통 같은 의미로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탈리안 하강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탈리안 순수 그 혈통의 어떤 젊은 여성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여자는 덴마크에서 born and raised, 자라나고 길러진 사람. The family was estranged. 역시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요. strange가 아니고 estrange죠. 소원하고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뭔가 연을 끊었냐면 Eva's grandmother, 할머니랑 연을 끊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famous composer, 유명한 작가건데 who refuses, 거부한 거예요. have any contact with them. 가족하고 연락을 안 해보겠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when a newspaper article brings some unexpected news, 이 소설책상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바가 어떤 뜻밖의 어떤 뉴스, 소식을 가져온 아티클을 기사글에서 읽고 나서 이 여자가 롬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출발해서 grandmother, 할머니한테 confront, 맞서는 거죠. 왜 가족과 연을 끊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that the situation is far more complicated. 근데 막상 가서 할머니한테 도전하려고 가보니까 상황은 더 복잡하고 예상을 뛰어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although the ending is somewhat dark and bleak라 그랬는데 bleak는 우두침침한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dark는 어두운 거죠. 그게 결말이 좀 어둡고 우울함을 좀 시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이 스토리를 moving 한다는 건 움직이는 것보다는 touching, 되게 감동스럽다는 얘기고요.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skillfully하게 drawn 돼 있다. 여기서 그림 그리다보다는 묘사됐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지문을 좀 읽었고 지문을 두 개를 한꺼번에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덴마크 토박이 덴마크에서 자라나고 살았던 주인공인 에바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랬지 이 사람의 소설이 덴마크에서 작성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it has not이 그 안에 걸려요. 무려 베스트셀링 도서인데 왜 이게 안 팔린 거죠? 제일 잘 팔린 걸 텐데요. 그 다음에 보기 D, joyful ending, 말이 안 되죠. joyful은 신나고 좋은 건데 해피스러운 엔딩이 아니었고 dark하고 bleak하다 그랬으니까 정답에 대한 이해보다도 오답의 소고가 확실하게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real events는 실화의 느낌이 있어요. events가 행사만 되는 게 아니라 사건도 담거든요. 그래서 실화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 local magazine, 잡지에서 읽은 true story. true story, real events. 약간의 paraphrase, 단어 변화가 됐지만 비슷한 얘기한 거죠.
77번은 drown의 동의어 찾기 문제인데 아까 skillfully drown에서 캐릭터들이 소설책 상에서 drown 된 거면 잡아당겨지다의 힘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해됐다거나 행동했다보다는 잘 묘사된 거죠. 그래서 describe가 동의어 되는 동의어 찾기 문제. 78번 같은 경우에 갑자기 students가 등장해요. 그리고 creative writing class라고 해서 질문의 단어 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 북 리뷰에서 students 같은 단어를 읽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지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때죠. 자, 이중 지문의 두 번째 지문은 이메일이고요. 아까 그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 이름이 마티나 헨슨이 여기에 이메일의 수신자고요. 피터 케오가 쓴 사람에 2월 15일 날 초청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했고요. Thank you for agreeing to visit Sturbridge University 대학교에 목요일 날 3월 6일 날 방문해 주는 거를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 학생들한테 저의 이 글쓴 발신자인 나의 창작 글쓰기 작문 수업에서 학생들 앞에서 얘기해 주시기로 합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se are all advanced students. 여기 이제 당신의 강연을 배울 제 학생들은 전부 다 advanced, 고급 실력자들이고 knowledge가 다 있는 학생들이에요. 초보가 아니에요. fictional, 소설이나 가상책의 테크닉, 기법을 좀 알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They have no questions, many questions. 질문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 학생들이. The way you organize your material, 당신이 자료를 취합하고 만든 거, 그리고 당신의 그 소설상의 characters를 개발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학생들이 궁금증이 많고요. Everybody wants to. 제 모든 학생들이 열성적으로 알고 싶어요. If you based the composer, 그 소설책에 등장하는 그 작곡가가 실제 real person, 실존 인물인가도 되게 궁금해하고요. 자, 78번. 이 creative writing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학생들은 Rome Mystery나 Minor이구나. Minor Key에 대해서 읽었다. Have read, 읽었다. Minor Key에 대해서 읽었다. Mystery나 Minor Key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아, 도대체 이 책을 썼을 때 이 저자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냈고 메테리얼을 어떻게 했고 그 소설책에 등장하는 컴포저가 실존 인물이야 뭐야. 이거는 읽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약간의 유추. 원래 suggest가 about이 붙으면 유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ome Mystery나 Minor Key를 읽었다라고 해서 A가 정답이고요. Advanced의 반대말이 beginning이라서 초보 writers가 아니죠. 그리고 Rome이라는 지역으로 여행 갈 계획을 짜고 있다 얘기 읽은 적 없고요. 저녁 수업, 낮 수업, 시간관념 없었어요. 79번 Mr. Keo 씨가 누군가? 밑에 지문 이메일의 발신자이자 Students in my class. 수업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대학교에서 수업을 소유한다는 건 University Professor로 당연히 추론이 가능하고요. 책 서평을 쓴 사람 아니고요. 버스 운전사님 아니고 라이브러리 조수 아니죠. 80번. 이메일이 미스 헨슨 씨에 대해서 imply, 추론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메일이라는 그 질문을 담았기 때문에요. 이메일이라는 말 자체가 요 안에서 해결하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읽었거든요. 여기 마지막 살짝 남은 데 읽어보면 I understand that you will be coming to campus on the number 12 bus. 12번 버스 타고 캠퍼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버스가 저희 학교 라이브러리, 도서관 인프레너 앞쪽인데 directly, 바로 앞에 세워지거든요. 거기서 제가 2시에 만나서 케이오가 홀로 같이 걸어갑시다. 이랬기 때문에 이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버스 타고 온다는 건 버스를 크게 얘기하죠. 그러면 public transportation을 탈 것이다. 3월 6일자 이 강연하는 날에. 근데 Sturbridge University 와서 이 유명 저자가 강연을 잠깐 해주는 거지 이 대학교 졸업한 거는 모르죠. 카이오가 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도착하면 이 사람이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카이오가 홀로 가는 거겠죠. 인비테이션을 수락하지 않았으면 감사합니다. 와서 여기 저희 학생들 앞에서 강연해 주시기로 agree해서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없죠. 81에서 85번 역시 이중지문이고요. 두 번째 이중지문은 광고 거라고요. 갑자기 계약서가 같이 붙어져 있죠. 첫 번째 문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약간의 추론성이 또 있고요. 누가 이메지 보난자의 고객일 것 같아요? 라는 추론이 들어가서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추론이니까요. Do you need attention grabbing? 눈을 확 잡아 끄는 photograph, 사진이 좀 필요해요. 당신의 웹사이트에 사용할. Do you want to stop dealing with copyright restrictions? 맨날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해도 저작권 가지고 제한을 자꾸 거는 그 상황하고 입씨름하는 거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높은 수수료에 지쳤어요?
Come to image bonanza로 오세요. We let you bypass는 명사로 치면 우회도로거든요. 동사로 치면 그 피해가게 해준다는 얘기. hustle은 되게 귀차니즘. 굉장히 막 피곤하고 분쟁스럽고 귀찮은 일 없애게 해주고 instantly라고 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liven up이라고 하는 건 막 활기를 불어넣다. Your 온라인 블로그, 당신의 온라인 블로그, 광고, 그리고 기사들 이거를 top quality stock photos. stock photos는 주식 같은 재고가 아니고요. 일단 큰 공공의 사용 명령으로 여기저기 노출되는 이런 광고용 사진들이나 이런 거로 주로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이 글을 읽을 사람은 오히려 photographer이 아니죠, 여러분. photographer이 읽는 게 아니고요. 사진이 많이 필요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카피라이트 지쳤어요? 라고 했지 lawyer, 변호사가 읽는 거 아니죠.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1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웹사이트 디벨로퍼, your website. 그죠? 그리고 your online blogs. 웹사이트 소지했고 최소 개발한 사람이죠. 182번 not mentioned니까 사실이 아닌 그릇된 정보를 골라야 되고요. reason to purchase items from image bonanza. 이미지 보난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명분으로 언급이 안 된 거 A는 언급이 됐어요. right away라는 표현은 아까 처음서부터 어디 있었냐면 여기 instantly도 있고요. instantly가 즉각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variety of 되게 다양한 fixed term에서 term은 기간이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요. fixed는 뭐냐면 고정된 거라서 막 변화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짜리, 1년이면 1년짜리 딱 이렇게 정해진 텀도 다양하고 low cost.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wide range of projects needs를 breaking your budget. 당신의 예산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우리는 포용할 수 있고 accommodate 맞춰줄 수 있다. All photos on our site. 우리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photo들은 immediate download. 즉각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individually하게 개별 사진으로 사도 되고 아니면 as part of는 뭐뭐의 일환으로 패키지로 묶음으로 사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right away는 immediate download에서도 나왔고요. affordably priced, 가격대가 저렴하다는 보기 B는 아까 low cost에서 또 깨알같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C하고 D에서 패키지의 일종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했지 only 패키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전 세계를 배경으로 온 사람들을 특징으로 다루는 사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D고요. 183번 방금 했었던 accommodate, 숙박 감성이나 인원수 수용으로만 해석하시면 큰일 날 수 있는 뜻이 많은 어휘고 wide range of project needs, 많은 요구 조건을 다 accommodate 한다. 많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숙박으로 생각하셔서 이거를 공간과 여지가 있다로 가실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의 다양한 입맛대로의 다양한 project needs, 요구 조건에 필수적이다 보다는 be accustomed to, become accustomed to, get accustomed to, 뭐 be, become, get 상관없고요. accustomed to는 되게 익숙해진다는 얘기인데 다양한 요구 조건에 익숙해진다보다는 다양한 요구 조건에 다 적합하게 맞춰준다. be appropriate for.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동의어 문제였고요. 184번은 처음에 이걸 주력하시면 이미 계약서에 따르면으로 질문이 공기가 바뀌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이지 광고에 따르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두 번째 질문 내려가야 되고요. 계약서에 따르면 buyer, 이 계약서 구매자가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약서는 쉽지 않죠. 법적 문서예요. 그런데 라이센스 협약이라는 의미로 following license terms are hereby 이로써 granted 수요가 된다. Image Bonanza LLC라는 기업이 Casper Austin 여기가 buyer이에요. 여기한테 for the use of images 자기네 이미지 보난자 기업에 의해서 홍보되고 판매되는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권한을 준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모든 이 이미지들의 사용은 must comply with these terms 다음의 조항을 따라줘야 된다. Grant of rights는 저작권, 이제 그 권리를 수여하는 건데 full payment는 완납을 한 거. 그 라이센스 수수료를 완납을 하는 것에 맞춰서 하자마자 이미지 보난자 측에서 buyer 측에다가 right를 준다, 권한을. 그래서 used image listed in the attached invoice. 첨부된 송장과 영수증 계산서 상에 열거된 이미지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The images may be used in non-commercial, 비상업적인 용도도 되고 commercial 용도의 문구로도 써도 된다. 디지털 광고도 포함된다. Using television or film에 사용하는 거는 not granted by this license. 이 라이센스에서 제공이 안 된다라는 건 TV나 필름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the buyer is granted the right to edit the image.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샀는데 그 이미지를 좀 cropping, 자르고 싶거나 adapting color, 색깔을 좀 조율하고 싶거나 텍스트, 문구 추가 이런 거 해도 된다. 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buyer에 대해 뭘 할 수 있는가? change 가능하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나왔었지만 사실 edit이 change의 표현이고요. 색깔 조정, 문구 추가, 그리고 cropping 좀 다듬고 자르는 거 이거 다 change죠. 근데 보기 B의 third party는 우리가 노는 파티 행사가 아니고 계약서에서 나오는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이걸 판매해도 된다는 말은 없었고요. TV나 필름은 분명히 not이 붙어서 안 된다 그랬고요. 영화도 안 됩니다. TV, 영화 둘 다 안 돼. 동영상도. 그죠? 그래서 정답은 A였었고요. 85번이 아무래도 연계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중 지문은 5문제 중에 최소 한 문제는 연계형으로 출제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한 지문만 갖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지문을 같이 교집합을 가야 되는 거. What can be inferred? inferred 추론되는 사실을 묻는 논리력이 약간 요구되는 문제고요. Mr. Olsen 씨의 relationship은 어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센 씨의 relationship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어센 씨가 누구냐면 이 캐스퍼 어센, 바이어예요. 이 사진 구매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를 선택하시오에서 라이센스 조항을 뭘 선택했냐면 이게 아니라 여기에 체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체크한 걸 읽어보면 상기의 그 위에 언급된 rewrites들이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수여된다. Starting from the date that full payment가 제공된 날로부터 with no end date는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영구적으로. 근데 첫 번째는 기간이 적혀져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구적인 걸 채택한 거거든요. 이게 연기역이 맞다면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끝에 쪽에 거의 안 읽었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 never expire이 나와요. 이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기가 안 되니까. 고객 중에서 annual subscription을 받은 사람들, annual subscription, 연례 가입권을 구매한, 구독권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제한 및 혜택을 주고 뭘 포함해서 unlimited, 무제한 라이센스를 줘서 그게 never expire 한다. 근데 이 사람은 never expire 한다는 걸 다른 말로 no end date로 바꿔치기 했고 그걸 permanently 사용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연결점을 뜨면 annual subscription 구독자예요. 그게 가입자니까 unlimited한 access가 permanently하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5번의 정답은 신규 고객, 무조건 처음 고객이다라는 건 정보에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정규직이다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사진을 구매한 사람이지 프리랜서 사진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annual subscriber이다. 연계형이었죠. 186에서 190번은 3중 지문이에요. 3중 지문이 200번까지 쭉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해왔던 방식과 똑같이 하지만 연계형 문제가 하나 정도 더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문의 개연성이 3개가 맞물리는 거죠. advertisement, 이메일, 그다음에 고객의 커멘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압축하겠습니다. 광고글에 따르면 타이즈의 auto painting 자동차 뭐 도색하나 본데 업체 자체가요. 이 업체에 대해서 뭐가 뉴한 건가? 그러면 질문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기존의 이 업체에 대한 특징을 죄다 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새로운 점이 무엇인가? 얘네 업체가 새로운 점이 무엇인가? Tiges Auto Painting, Premium Work at Excellent Prices. 그리고 보면은 We provide painting. 차량을 페인팅한다는 건 도색해주고, washing, 세척도 해주고, waxing, 왁스도 칠해주고, wide variety of vehicles, including cars, vans, boats, and aircraft. 항공기까지 해준대요. 그리고 and our detailing service is second to none. 디테일링이 굉장히 여러 뜻이 있거든요. 근데 detailled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세하고 상세한보다는 여러 가지 차량에 관련된 의미를 쓰면 세차를 강조했던 뭐든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바뀌었을 거예요. second to none은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 같고요. 두말하면 잔소리 1등이란 얘기예요. 최고다. We can make your vehicle, 당신의 차량을 look like new, inside and out. 외부, 내부 다 완전 새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We now offer mobile service. now가 들어가면요. 기존에 안 했던 새로운 거를 제시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문맥 자체가요. 우리가 이제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해요. 이 말은 그전에 없었던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 서비스가 이번에 이 회사에 있어서는 변화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new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업장 이름이나 페인트 브랜드명이라든지 appliances, 가전제품 세트가 바뀐 게 아니고요. 서비스의 유형이 새롭게 생겨난 거죠. 그리고 now에서 질문의 new의 의미를 파생시키는 paraphrase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McCarthy가 누굴 것 같아? 라고 유추를 했어요. 그럼 McCarthy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겠죠, 일단은. 근데 McCarthy라는 사람이 누군지 봤을 때요. 여기 등장합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등장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For more information about commercial accounts, 상업용 계좌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정보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review contract options, 계약서 옵션을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앨리슨 맥컬디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앨리슨 맥컬디는 왜 연락을 받는 거예요? 누가 연락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할 사람은 커머셜 어카운트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도 이 사람이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contract, 계약 옵션에 대해서 리뷰할 요소가 있어도 이 사람이 대답해 주니까 이 사람은 최소 이 두 가지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유추하는 게 제일 맞죠. 그래서 commercial account의 관리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manager로 갑니다.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이런 식으로 직급명으로 꼭 썼다기보다 그거 담당자 정도로 쓰이면 되고요. 어떤 세차든 세척이든 여기서 어렵게 쓰였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테일링 서비스의 일정을 잡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장비와 자재 같은 거 주문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보기 뒤처럼 마케팅 전문가도 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188번 질문에 이메일이 등장했습니다. 고로 두 번째 지문으로 가란 얘기죠. 근데 이메일이 Mr. Dear 씨하고 Mr. Ward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메일을 봤더니요. Dear하고 Ward 씨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고요. 다른 지문상에 등장한 제3자가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메일 계정이 똑같아요. polluxelectrical.ca요. 회사 동료예요. 근데 업데이트, 최신 소식, 변경 소식 등으로 11월 22일 날 무슨 첨부 파일 넣고 글을 썼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as we discussed, as 주어 동사는 뭐뭐 했듯이 뭐뭐 한 바와 같이 우리가 논의한 바대로 내가 새로운 밴을 좀 구매해 봤어요. 승합차를. 우리 fleet이라고 하는 건 배든 선박이든 자동차든 보유 군단. 이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군단에 밴을 승합차 몇 개를 더 추가 구매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밴에 대해서 타이즈의 어로 페인팅에 작업을 맡겼어.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이 vehicles 새로 구매한 차량의 로고를 페인트 칠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터치업 한다는 거 좀 손봐준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기존 이미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밴에 대해서도 서비스 측면으로 페인트 잘 칠해져 있는지 터치업 해준대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이메일의 발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보기 A는 vehicle 서비스에 대해서 이전에도 대화를 나눴다네요.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하피피는 해왔다라는 지속만 되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정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As we discussed서부터요. 우리가 논의한 대로라고 했으면 논의한 대로 저희 차량에 밴을 더 추가했고요. 타이즈의 어라 페인팅에 이거 작업 맡기려고요. 이거 자체가 논의한 대로라는 말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풀어서 애용한 거죠. 근데 일자리 공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전혀 아니지 않았나요? 그리고 자신들의 old vehicles를 replace 할 계획이다가 아니고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이미 갖고 있는 차량 군단에 새로운 밴을 추가로 더 산 거지 기존 거 오래되고 낙후된 거를 교체할 개념이 아닌 거죠. 둘 다 클리닝 서비스에서 일하다라고 하기에는 회사 이름 자체가 우리가 보다시피 상식적으로 electrical.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고요. 이 차량에서 wash 해주는 차량 세척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 이름은 오히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회사 auto painting, Tiges Auto Painting 여기가 더 맞는 거지 청소업체라는 정보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고요. 189번 Contract Mr. Dear mentions in his email 역시 이메일에서 반경을 넣어놨으니까 이메일에서 읽으란 얘기예요. 근데 Mr. Dear 씨가 이메일에서 언급한 이 계약에 대해서 가장 사실일 것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라는 말을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게요. 아까 첫 줄에 sign up 했다 그랬죠? sign up하고 up with 뒤에 업체가 나왔잖아요. sign up for the seminar 이러면 뭐 세미나 행사에 등록하다 신청하다지만 sign up with 업체 그러면 거기랑 계약 맺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뒤에 나오나 봐요. After that 그 이후에 이제 우리랑 서비스 계약 맺은 이후로 이들 업체 측에서 come out 매번 나와줄 거야. Every Thursday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우리 차량들을 wash하고 막스칠도 해줄 거야. 그리고 we can re-evaluate the contract in 6 months. 이는요, 뭐뭐 안에만 되는 게 아니라 뭐뭐 후에로도 진짜 많이 써요. 기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안에보다는 제가 봤을 땐 6개월 후인 것 같아요. can이나 will 같은 미래 시제나 현재 시제 중에서도 가능성을 표출했을 때는 미래 일을 주장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후에 이 계약의 내용을 재평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whether we want to continue with them 얘들하고 계약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그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메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약으로 언급한 경우는 2년짜리 기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재평가 해보겠다는 건 애초에 6개월짜리 계약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와서 서비스를 이 업체에서 해주려 했지 목요일에 이 계약서가 갱신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밴들의 구매는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산 거지 이 업체랑 계약을 맺은 거에서 구매 확정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 업체는 얘들이 계약을 맺었을 때 이 업체는 와서 도색 작업, 왁싱 작업, 워싱 이런 거 해주는 거지 차량 구매한 건 자기네들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건 이 문제의 정답은 D가 됐을 거예요. 이메일상에서 언급이 됐지만 연계형으로 가는 약간의 충격파가 있네요. 보기 D를 보면은 weekly service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디스카운트를 저는 굉장히 많은 지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토익 시험 이력에서요. 근데 마지막에 사실 여기 첫 번째 지문에 여기 디스카운트 안내가 있었거든요. Sign a contract, 계약을 맺으시오 저희랑 weekly 개념이든 monthly 개념이든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서비스 아니면은 뭐 monthly 서비스로 해주시면 12월 4일까지만 계약 맺어주면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11월 22일 날 글을 썼거든요. 근데 11월 22일 글을 쓴 사람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얘네 업체가 와서 우리 거 페인트 칠도 해주고 와시, 왁싱 이렇게 해줄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매주 목요일이니까 monthly는 아니고 weekly죠. 근데 weekly로 했어도 기본적으로 주간 단위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12월 4일 전에 하면 되는데 이 글의 배경 날짜 시간이 11월 22일이니까 그 안에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15% 할인을 받게 되는 자격을 갖춘다라는 연계형인 것 같아요. 질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Miss Arde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rden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저희는 Arden이라는 사람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죠? 자, Higher Pollux Electrical. 내가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겠구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계속 나왔었던 무슨 오토 페인팅 업체가 아니고 중간 지문 발수신자 월드하고 디얼이고 서로서 이메일 썼던 여기 업체거든요. 지금 여기가. 여기 업체 이용한 사람이 난데없이 지금 리뷰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 지문의 마지막 살짝 안 읽은 부분도 마지막으로 메꿔놓고 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information을 정보를 첨부합니다. electricians, 전기 기술자들 저희가 지금 고용한 사람들 맥스 네보아 씨랑 클라우드 아프리시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둘 다 driver's license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소유했던 다른 차량 같은 이런 밴 같은 거 이전에도 몰아본 적 있고 저희 직원들이 몰아본 적 있듯이 이들도 라이센스 있는 사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 맥스 나보와 클라우드 애프리를 던져주고 나서 마지막 지문에서 얘네 업체를 이용한 어떤 고객이 굉장한 만족감을 표출하면서 펠렉스 일렉트리컬 업체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맡기세요. 그들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I recently bought, 제가 최근에 서점을 사서 서점 건물의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다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텔레폰 디스커션 하고 나서 어포인먼트 일정이 잡아줬고 다음 날쯤에 그 시스템이 고쳐졌어요. 일렉트리션 기술자인 맥스 네보아 씨께서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업무 처리가 효율이 뛰어나더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맥스 네보아라는 사람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이 사람이거든요. 그럼 맥스 네보아하고 클라우드 애프리 둘 다 누구였죠? 인재 고용 새로 한 사람들이죠. We are hiring. 우리가 고용 중인 사람도 되지만 보통 BING는 아주 임박한 미래를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옛날 직원은 아니에요. 되게 핫하게 이제 막 뽑힌 사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서 굉장히 만족한 고객이 리뷰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90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네 서비스에 대해서 받은 서비스에서 뭐라고 유추하는가? 불만족은 말이 안 되죠. 굉장히 만족감이 보이고요. 보기 B. 이 사람이 받은 서비스에는 포함되고 연루돼 있다. 신입사원이. 여기서 정답이 B가 된 것 같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업무 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것도 약간의 불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일정을 과거 시제 had to를 넣어서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데 다시 일정을 잡았어야만 됐다. 일정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서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1에서 95번이고요. 역시 3중 지문 두 번째. 쿠폰하고 영수증 같은 거하고 피드백 폼이 나왔고요. 첫 번째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Mr. Kivelson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suggest가 about하고 연계가 되면 붙으면 추론이에요. 제한된 게 아니고요. 근데 suggest about은 제 개인적인 평가로 저는 어려울 때가 많았고요. 다중지문에서는 이게 연계형의 시점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키버슨이라는 사람을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 쿠폰에서는 키버슨이라는 특정 개인적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키버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영수증에.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소, 그 다음에 car, make, 뭐, color,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 이 사람이 5월 25일 날 어떤 서비스를 다 맡겨서 돈을 막 썼어요. 브레이크도 수리하고 오일도 갈고, 그래서 서브토럴이 얼마인데 여기서 10% 디스카운트 쿠폰을 썼고, 그 다음에 15% 디스카운트 땡큐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총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타이어도 뭐 메꾸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첫 번째 지문에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나열을 해놓고서 뒤에 보시면 예약제로만 운영한다. By appointment only. Schedule your service www. 여기서 서비스 일정 찾고 그러고 나면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데 누구한테 15% 할인을 또 해주냐면 Benefit for returning customers. 리터닝은 누구냐면요. 예전에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찾은 고객, 리터닝. 그런 사람들한테 15% 해주는데 이 사람이 15%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 사람 리터닝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문제 자체가 그 할인폭을 이용해서 연계형이 나온 것 같네요. 근데 현금으로 냈다는 정황의 지불 방식은 좀 본 적 없고요. 윈실드, 차량 앞유리 그 윈실드 그 와이퍼? 그거를 교체했다. 그런 거 없었는데 오일 교체하고 타이어 손보고 막 그리고 브레이크 고치고. 근데 이 사람이 알타 드라이브라고 하는 지역하고 똑같은 마을에 산다라고 하기엔 이 사람 주소지가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요. He previously visited Ultra Drive. Ultra Drive를 이전에도 방문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15% 할인폭에서 연계형으로 returning customers. 근데 returning customers는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니까요. Ultra Drive. 여기 업체. 맞죠? 15% 할인폭으로 갔던 연계형 문제인 것 같고요. 92번은 애초에 영수증에 따르면 어떤 문제점을 테크니션이 찾았는가? 영수증이 지금 이건데 이거, 그죠? 이 영수증이 이거잖아요. 테크니컬 노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노트 내용이니까 기술, 테크니션스 노트. 기술자가 쓴 주석사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읽겠습니다. 고객 측이 알려주기를 타이어 프레셔 라이트가 이제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거기를 표시하는 그 등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We found a customer's passenger side, 그 조수석, 승객석 쪽에 front tire 쪽에 피스 조각이 껴있었어. 메탈, 금속 조각이. 러치되어 있는 거, 꽉 낀겨 있는 거. 그게 탁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타이어 쪽에서 공기가 세게끔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메탈 피스, 금속 조각을 빼드린 다음에 뺀 부분에 패치를 떼웠어. 타이어를. 그리고 다시 pressure light reset 해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영수증상에서 테크니션이 발견한 문제점. 정답은 A입니다. Piece of metal was stuck in a tire. 그래서 stuck이라고 하는 게 lodged에서 나온 거죠. 이 정도는 paraphrase가 가능한 범위로 보이고요. 보기 B는 리크가 있어서 타이어에 리크가 공기가 빠지고 있었다 그랬지. 패치를 잘못 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faulty, 결함이 있는 패치로 인해서 리크가 나온 게 아니고요. 금속 조각으로 인해서 리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근데 리크의 원인 제공체가 패치 때문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보기 C를 보면 타이어 프레셔 라이트가 망가졌다고 했는데요. 아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였다. 공기압 등이. 그래서 light was on 이라고 한 거지 light was broken의 동의어는 아니라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몇몇 타이어들이 교체됐어야 됐다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93번 문제 에어 컨디셔닝 서비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라는 새로운 단서를 줬어요. 근데 93번 질문을 잘 보시면 쿠폰에서, 리시트에서, 피드백 폼에서라는 말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다중지문의 특성상 이 에어 컨디셔닝에 대한 얘기는 어느 지문에든 나올 수 있다는 걸 유발해요. 근데 에어 컨디셔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쪽에는 에어 컨디셔닝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 컨디셔닝을 좀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끝에요. 그래서 중간 지문 끝에 보니까 일정을 잡으세요. 언제? 6월에 잡으세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윈드쉴드 차량 앞유리 와이퍼 교체서부터 그리고 뭐 에어 컨디션 서비스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답의 단서는 It will be discounted in June. 6월에 할인될 것이다. 맞잖아. 6월에 예약하면 할인해준다. 근데 1년에 한 번 일정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든지 미스터 키벨슨 씨한테 테크니션에 의해서 추천됐다. 테크니션이 이 사람은 차에다 에어컨을 깔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그리고 보기 뒤 regularly하게 스피디 모터스 같은 차량은 regularly하게 원래 에어컨 점검, 에어컨디셔닝 서비스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194번 What feature of waiting room? 갑자기 새로운 단어 나와요. 갑자기 새로운 단어는 대기실.
대기실의 어떤 특징이 미스터 키베슨 씨가 like best는 최상급이에요. best는 형용사로 쓰면 앞에 더가 주로 붙고요. 더, the. 근데 부사로 쓰면은 더 없이도 써요. 제일 마음에 든 게 뭐였는가 이랬는데 자 문제는 벌써 우리가 후반부 문제로 가고 있고 갑자기 waiting area가 나오기 때문에 이 리뷰 글 피드백 폼을 좀 볼게요. 피드백 폼에서 1점이 poor이고 5점이 excellent인데 5점으로 다 줬어요. 엄청 만족한 고객을 알 수가 있고 Thank you for the great service overall. The coupon made this service worth it. 쿠폰이 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게 해줬다. I bought, buy에 가고 내 car in for, I brought, buy가 아니고 bring에 가고 차량을 서비스 받으려고 제가 언제 갖고 왔냐면 National Holiday, 국경일 the day before, 하루 전날. 국경일 전날, 공휴일 전날 제가 차량을 서비스를 받으러 왔는데도 그래서 그 당시에 공휴일 전날이라서 직원들이 fully staff, 다 차 있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저한테 same day service, same day service는 당일에 그 서비스를 해줘서 저보고 돌아가라고 안 하고 6시 반에 작업을 끝내줬어요. 그날 I had scheduled only 저는 오일 체인지하고 브레이크 리페어만 서비스 예약을 잡아놨는데 근데 타이어 프레셔 라이트가 켜져 있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Your waiting room 이제 나왔네요. 웨이팅 룸이 굉장히 컴포터블했어요. 그리고 well lit 해서 lit는 조명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 And I appreciate the complimentary refreshments. 그리고 무료로 간식 챙겨주고 다과 주셔서 맛있었어. 근데 그러나 My favorite. 이게 최애죠. favorite이 like best랑 똑같아요. 유독 제일 마음에 든 건 뭐냐면 테이블 높이가 높아가지고 제가 거기다 랩탑 딱 챙겨놓고서 거기서 작업하기가 너무 좋았다. 그게 이 사람은 모든 거에 흡족했지만 최고로 마음에 든 건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미스터 키벨슨 씨의 car repair에 대해서 암시되는 문제예요. 암시 추론이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의 단서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형 개수가 2개는 출제된다는 점에서 연계형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지문에 제가 아까 살짝 훑어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업시간. 영업시간, 할인폭 이런 거는 항상 많이 제가 봐왔던 어떤 그런 지문의 구성들인데요. 7시부터 6시까지 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7시에서 5시까지. 그래서 6시 아니면 5시에 문 닫는 업체거든요. 근데 방금 되게 흡족했던 이 고객의 코멘트, 피드백 내용에서 분명히 6시 반에 일 처리를 끝내줬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야근해 주신 거예요. 매도일날 갔던 6시 아니면 6시 반 혹은 6시 아니면 5시에 끝나는 업체인데 6시 반에 끝났다는 건 비즈니스 아워 이후 시간에 작업이 완료됐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보기 C는 우리가 틀리면 안 되죠. 이건 답이 아니죠. 왜냐면 내셔널 홀리데이 당일에가 아니라 그날의 the day before 하루 전이라고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정이 아침 일찍 잡혀져 있었다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비쌌어 더 이러면 오히려 불평을 제기했겠죠. 굉장히 만족한 고객이었고 써져 있지 않은 단서죠. 이제 마지막 지문 3중 지문 press release는 보도자료고요. 보도자료가 뽑아져서 나오는 게 기사글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메일하고 초청장, 초대장이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이 기사글은 무엇을 발표하는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글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킹스턴 지역에서 배경지로에서 나온 기사 써니 플라자 호텔이 세인트 루시아 에비뉴 쪽에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게 뭐냐면 리오픈할 것이다. 레스토랑을 재오픈할 거다. 선샤인 그릴. 원래 호텔 이렇게 특급 호텔이나 큰 호텔 안에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래서 선샤인 그릴이라는 자기네들 소유 레스토랑을 리오픈할 거다. 10월 28일 날. 이 레스토랑은 going through는 겪다, 경험하다, 진행하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Which includes the addition of a banquet space. 연회장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groups of 30 or more guests. 30명이나 30명 이상의 게스트들이 예약할 수 있는 곳으로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육에 이 프레스 릴리즈가 발표자가 하는 거는 호텔 자체가 새 호텔을 지은 게 아니죠. 그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리모델링한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가장 비슷한 의미인 레노베이션으로 정답은 B로 갈 거고요. 이 프로젝트 레노베이션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재오픈을 하죠.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재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레스토랑 메뉴 업데이트 전혀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을 고용했다. executive 셰프를. 근데 이 내용은 잘 보시면 executive 셰프를 고용한 게 아니라 마크 실바가 여전히 executive 셰프 역할을 한다. 근데 레이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assume은 맡을 거다. 역할 같은 거 앞에서는 헤드 셰프 역도 또 맡아서 banquet하고 케이터링 부분은 맡게 될 거다. 그게 기존 직원들이 어떤 책임을 맡은 부분을 얘기한 거지 신입사원 고용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7번 가겠습니다. 여전히 프레스 릴리즈의 영향권 하에 있는 문제고 프레스 릴리즈에 따르면 써니 플라자 호텔은 무엇을 제공하는가? 아까 여기까지 읽었고요.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는 자기네들 뱅퀴트 홀도 생겼으니까 비즈니스 앤 소셜 이벤트도 열 수 있고 써니 플라자 호텔은 오퍼 제공한다. 70개의 게스트룸과 피트니스 할 수 있는 운동 공간, 비즈니스 센터, 미팅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센터리라는 스펠링은 나라별 기호에 따른 차이만 있지 그냥 센터리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에리아, 미팅 공간, 게스트룸 이런 걸 다 제공한다 그랬죠? 그럼 제공하는 것이 드라이 클리닝은 아니고 수영장도 오바네요. 그죠? 그런데 exercise 할 수 있다는 게 fitness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운동 장비. 피트니스 가면 운동할 수 있는 거 맞잖아. 트레드밀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D인 건데요. large 그룹 30명이나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은 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D고요. 98번 What is suggested about the reservation request Miss Allison received? 앨리슨이 받은 그 예약 관련된 요청에 대해서 암시되는 걸 물었는데 앨리슨이 누군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앨리슨이 누군지 하나 아는 단서는 딱 이거예요. 레이카 앨리슨이 맡은 역할이 헤드 셰프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뱅퀴트하고 케이터링 부분을 책임진다. 요거요. 근데 여기 레이카 앨리슨이 이 글 쓴 사람이에요. 데렉한테 글을 쓰면서 Thank you for forwarding the request from Kingston Science Association, KSA 협회가 애뉴얼 디너 행사를 저희 뱅퀴트 스페이스에서 연다면서요. 자, 그러면 뱅퀴트 스페이스가 여기서 무슨 뱅퀴트 스페이스일 것 같아요? 이 호텔에 있는 선샤인 그릴의 리모델링을 거치고 새롭게 생겨진 공간의 뱅퀴트 스페이스. 여기에 뱅퀴트를 열거나 케이터링 행사를 담당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에요? 여기 선샤인 그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생긴 뱅퀴트 스페이스에서 그룹 30명이나 30명 이상의 게스트를 위해서 예약한다 그랬죠? 근데 레저베이션 요청이 왔죠? 킹스턴 사이언스 어소시에이션에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약을 요청을 했다는 건 이 사람들은 뭐예요? 30명이나 30명 이상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인원수를 통한 연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정답은 C입니다. 앨리스 30명의 게스트들로 이벤트가 있는 용도다. 이게 맞는 거고요. 레이몬드 씨에 의해서 일처리가 된다. 없었고요. 지금 당장 컨펌 돼야 된다. 못 읽었고요. 12 rooms예요. 12 rooms라는 말이 있었나요? 12 rooms라는 말은 없는 것 같죠? 그죠? 12 rooms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뒤쪽에 보면 이런 말은 있는 것 같아요. 12 서버를 우리가 필요로 해요. 최소. 이 얘기인 거지. 객실 뭐 이런 게 12개는 아닌 것 같죠? 숫자를 잘못 연결한 것 같죠? 199번 초청장에 따르면이니까 마지막 질문 보라는 얘기고 누가 상을 받는가 라고 써져 있네요. 초청장에 상 받는 사람 확인하겠습니다. 상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리오넬 recipient라고 그랬고 recipient는 받는 사람 수령인으로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Under Technology and Innovation Award.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름도 막 등장했겠지만 결국에 질문의 본질은 상 받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상 받는 사람은 A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suggest about이 돼 있고 KSA 이벤트에 대해서 암시하는 건데요. 3중 지문은 연계형을 단서로 찾는 문제가 최소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계형으로 유추가 가능한데요. 지금 중간 지문에서 제가 아까 날짜를 하나 봤어요. 근데 날짜를 얘기하면서 I would like to wait. 좀 기다리고 싶어요. 10월 31일까지는 상황을. 직원을 더 뽑아야 돼서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지문 흐름이 뒤쪽에 보면 KSA 이벤트 날짜가 11월 25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초청장에 여기가 얘기 맞죠. 근데 여기 날짜 좀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2월 29일. 이 사람들이 이 행사를 여는 곳은 똑같이 58룸에서 열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58룸이고 놀던뷰 컨퍼런스 센터가 어디야? 장소도 바뀌었네 싶겠지만 확실한 거는 먼저 이 사람이 제시했던 날짜가 행사 열리는 날짜가 똑같은 KSA 기관 날짜가 11월 25일이었는데 이건 거의 뭐 한 달 뒤로 밀린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날짜를 통한 연계 시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까지는 말이 안 되는 게 Annual Dinner Event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요. 지문 두 번째 지문에서요. 그리고 6시 반에 끝난다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방금. 초대장에 날짜가 이렇게 시간이 A, 물결 B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시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끝나는 시간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는 시간이라 엔드로 연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써니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장소 완전 바뀌었어. 장소 이름이 완전 한 단어도 안 겹쳐요. Northern View Conference Center. 그게 써니플라자 호텔은 뭔가 잡음이 생겨서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른 장소를 구하고 어쩌고 하니까 날짜도 바뀐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날짜를 바꿨다. D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 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푸는 논리력과 구성 정도에서 요즘 최근 토익이 어떤지 어느 정도 트렌드로 나오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중지문에서는 난이도 적당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들을 함께 섞은 그 최신 기출을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